부탁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 정상호입니다. 이 자리는 올해 1월 간담회 시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시면 성실히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하반기 언론인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 언론인 간담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순서로는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과 각 사업별 진행 사항을 설명드리겠으며, 이 자리는 언론인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 드리는 게 목적이니만큼 사업에 대한 설명은 간략히 진행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일반 상업단지 조성 사업은 올해 2월달에 철분인가 승인 및 분양을 실시하여 2027년도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여기 참석하신 언론인분들도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도는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수용 재결 심의가 7월 8일날 있고 8월달에 공탁을 거쳐서 토지 확보를 100% 확보하면 올해 하반기 즉 10월달에 공사 착공을 통해서 2027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정사지구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올해 3월달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김포시로부터 득하였고, 그에 따라서 현재 관계기관 협의 즉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 중입니다. 이 협의가 끝나면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통해서 2025년도에 공사 착공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걸포 사지구 도시개발 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항은 뒤에서 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태연건설이 참여했다가 지금 워크아웃으로 되는 상황으로 현재 이 또한 올해 3월달에 실시계획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고 현재 실시계획 인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 또한 2025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포 포천지구 복합개발 사업은 최근 언론에도 발표됐듯이 지금 현재 경기도 지비 해제 총량을 배정받아야지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와 협의 중으로 올해 하반기에 지비 해제 총량 배정에 대해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 전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이상은 아쉽게도 공급촉진지구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불수용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그리고 행정심판을 했으나 기각당해서 현재는 민간사업자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 되겠습니다. 이 6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인 앞에 배포해드린 자료로 사업 내용은 일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달에 산업단지 요 사항에 대해서는 분양 공고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산업용지와 복합시설용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분양을 지금 하고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분양 공고를 해서 이 부분도 주민 설명회를 최근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즉 비상시설 용지에 대한 교통형 평가를 심의를 완료했고 올해 8월달에 공동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을 완료할 목표로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공동주택은 내년 상반기에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PFV를 설립을 해서 현재까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최근 학교 용지가 2개소였는데 김포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용지를 한 개소를 삭제해야 하는 요청이 있어서 현재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월달에 수용 재결 심의를 통해 8월달에 보상금 공탁을 통해 토지를 확보하고 올해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상부 공동주택 분양은 건축 승인을 통해서 2025년 하반기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인하대 김포 메디컬 캠퍼스 조성 관련해서 올해 1월달에 언론인 간담회를 통하고 지금 현재까지 총 변화되는 사항은 총 2차례 제5회, 제6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특별히 변경되는 사항은 없고 3월달에 민간 사업자의 추가 건축비 지원 불가에 대한 의견을 다시 인하대책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올해 5월달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6월 18일날 제6회 실무협의 회의를 개최해서 그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또한 인하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가 지원금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규모 있는 지원을 현재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민간 사업자는 당초 토지 무상과 100억 원 제공에는 다시 한번 추가 지원금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감정사지구 도시개발 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항은 올해 3월달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고 4월달에 현재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올 하반기 실시계획 인가를 격파서 보상 착수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별도 사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감정사지구와 같이 올해 3월달에 김포시로부터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4월달에 그 후속 대책인 각종 재해영 평가, 교통,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5월달에 김포시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했고 올해 하반기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별포 사지구는 크게 두 가지 지금 현황 사항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태흥건설 워크아웃에 따라서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왜 지금 현황 사항인가 하면 결국은 PF 자금 조달하는 부분에 이 두 개의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자금 조달이 돼서 보상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태흥건설이 별포 사지구에 지분율이 7%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8일 날 태흥건설 워크아웃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서는 현재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태흥건설의 그 지분만큼 어떤 다른 시공사가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대체 출자자를 지분 인수자를 지금 모색 중이고 올해 하반기에 태흥건설을 대체할 다른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금 조달에 인허가가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올해 5월달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서 이 부분이 실시계획 인가가 나서 세부적인 모든 사업의 계획에 승인이 나야지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 실시계획 인가를 목표로 진행하고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 본PF, 즉 한 1조 정도의 자금 조달을 해서 본격적인 보상 그리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포 포천지구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여기 언론인분들도 보시다시피 이 사업은 이렇게 두 개의 지구로 그린벨트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그린벨트는 도로부터
지비 해제 배정을 받아야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에 목표로는 올해 하반기에 지비 해제 총량을 배정받아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후 공공지원, 민간지원 임대주택 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항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024년 몽골축전지구 지정제안서를 제출하고 그 이전에도 1월 달에 지정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번 다 불수용을 당했는 상황이라서 민간사업자하고 그리고 불수용 처분 이의 신청을 보호민원조정위원회에서 했는데 기각당하고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에 대해서 청구를 했는데 이 또한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는 현재 불수용 취소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그 결과가 올해 12월에 판결날 예정입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향후에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은 간략히 하고 오늘 목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도시관리공사 사장 이영무입니다. 제가 1월 달에 우리 언론인분들 뵙고 저희 시민들과 일단 가능한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또 의견도 듣고 저희가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해서 언론인분들을 1년에 한 2번 정도는 최소한 2번 정도는 뵙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해서 1월과 7월에 뵙고자 약속을 드렸고요.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 1월 달에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은 또 이제 그간의 상황들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 또 주변의 어떤 시민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사실대로 좀 성의껏 답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전략 사업실장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잘 드렸고요. 이 자리에서는 일단 사업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라든지 어떤 부분도 관계없이 질문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S의 이창규 기자인데요. 걸포 4지구 사업 관련해서 태용건설 빠져나가고 나서 올해 하반기 업체를 새로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좀 물색 중에 좀 유력한 업체들이 있는지 그리고 좀 기업들에 대해서 공사 차원에서 어떤 인센티브라고 해야 되나요? 좀 제시하는 것들이 노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태양건설이 이제 워크아웃 당하면서 저희가 그 김포의 이제 현장들 중에 가장 이슈가 됐던 현장이 지금 풍무역세권 개발 사업하고 걸포 4지구입니다. 두 군데 다 대체 출자자를 지금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풍무역세권 같은 경우는 대우건설하고 호반건설 그리고 일단 그 태양건설이 들어서 하다가 태양건설이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태양건설이 원래 선매입하기로 했던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매각을 통해서 일단 다시 외부로 일단 매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대우하고 후반건설이 그 부분을 일단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큰 문제 없이 태양건설 부분은 좀 많이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걸포사는 지금 요즘 아시다시피 일단 부동산 개발 관련된 어떤 경기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공사비 증가라든지 해가지고 상당히 시공사들이 어떤 신규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냉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냉각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구하다 보니까 참 쉽지는 않은 상황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또 걸포 사지구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사업성이 저하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어떤 김포 시민들이나 김포시 또는 어떤 공공기업 부분에서 저희가 좀 많이 좀 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 성분이 굉장히 빡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공사들하고 좀 관심 있는 시공사들하고 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 시공사 쪽에서는 일단 그 사업성 개선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일단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단 우수건설사를 유치를 해서 사업이 문제없이 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서너 개 정도 시공사하고 구체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하반기가 저희 10월달에 저희가 그 현재 들어와 있는 그 200억이라는 자금에 대한 그 브릿지 만기이기 때문에 10월 전에는 완료할 생각입니다. 경기일보 영양청 기자. 네. 같은 내용이라 태형계 풍무역세권도 있잖아요. 네. 풍무역세권은 좀 내용이 다르잖아요. 부지를 매각 네.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매각 됐나요? 풍무역세권은 지금 사업 그 진행 정도가 굉장히 많이 나가서 지금 실시 계획이 다 끝나고 지금 토지 부상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하고 나면 바로 이제 그 토목공사에 들어가고 지금 일부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 아파트 사업을 갈 정도로 진도가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매각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세 군데 부지를 가지고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매각이 됐고 두 군데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지금 매각 진행 중이고요. 걸포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그 풍무역세권만큼 진도가 안 나가 있기 때문에 땅을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걸포는 아직 블록들마다 지금 그 선매입된 시공사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본 할 때 아마 부지별로 시공사들 매입 정확히 그게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걸포하고 풍무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공고 중인 거죠? 풍무역세권은 지금 세 군데를 저희가 매각공 대주단하고 협의해서 매각 공고를 했는데 한 군데는 일단 매각이 됐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저희가 검토 시간이 좀 짧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풍무역세권에서 초등학교 부지가 변경 사항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거기다 검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시공사들 의견이 있어가지고 일단 세 군데 한 군데는 그거랑 관계없이 매각이 됐고 두 부분에 대해서 검토 시간을 좀 더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매각 공고. 매각은 어디로 됐어요? 한양 한양? 네, 보성. 한양에. 풍무역세권 같은 내용이라서 그 지금 뭐 행갑 때도 나왔던 얘기고 지금 스케이트장을 거기 단독 용지에다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김포시 계획은 예, 말씀 그 주시죠. 일부 뭐 녹지에도 좀 들어가 있지만 그 사업자 그 전략 투자자라고 하나요? 그 걔네 민간 전략 출자자. 그쪽에서 저 사업권을 받은 그 사업자가 일부 뭐 반발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또 풍무 저희가 시에서 일단 다 아시다시피 일단 김포시 어떻게 하나의 또 수건 사업이 될 수 있고 영원 사업이 될 수 있는 일단 그 공상 경제 위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1월달에 저희 또 여러 부지를 선정하다가 그래도 풍무역세권 그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의 경쟁성도 있고 나름대로 일단 적당하다는 판단하에 일단 1월달에 시에서 저희에게 풍무역세권 그 사업 구역 내에서 아니 빙산 경기장을 유치한다고 제공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가 와서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단지 이제 그때는 그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빙산 경기장이 들어온다는 건 사실은 김포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사실 저희 사업지를 봐서도 사실은 여러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에다가는 일단 저희가 가능하다는 주주들하고 의견을 거쳐서 보냈고요. 단지 이제 그 말씀하셨던 손실이 날지 이익이 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간에 어찌됐든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조건부로 제가 의견을 드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아직 이제 결론이 안 났고 결론이 나게 되면 그 절차를 밟으면 당연히 얼마나 손실이 났는지 또는 얼마나 이득이 될지 사실 모르는 상황입니다.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시에다 의견을 보낸 거는 당연하게 저희 사업자들이 입을 수 있는 어떤 손실 부분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 다시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제가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일부 그 SI라고 하는 그 민간 출자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뭐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게 손실이 얼마나 날지, 손실이 안 날 수도 있고요. 또 이득이 날 수도 있고 변수가 아직 많은 상황이니까 그때 가서 저희 사업자 입장에 당연히 저희가 검토해서 일단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업의 이정택입니다. 그 풍무 역세권 관련해가지고 교육청에서 학교 용지를 한 것을 해지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어요? 이 학교 부지를 일단 해달라는 연락이 왔고요. 저희가 여기가 사호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없애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줄어드는 면적 인원수만큼 이쪽 사호초등학교 면적을 여기 증축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 여기 두 개 학교 부지를 저희가 더 밀어서 증축을 해서 결국적으로는 일단은 학교 수단 하나는 줄지만은 학교에 관련된 면적이나 학생들 인원수는 동등하게 저희가 교육청 협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부지를 없애는 거잖아요. 예, 하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늘리기로 했던 건 하나 없애고 단지 그 신설을 안 하고 그걸 신설을 없애는 대신에 저 끝에 사업초등학교를 좀 더 증축을 해서 맞추고 이쪽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더 증축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학생 숫자 학교 면적을 유지하는 걸로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이재용 부장님, 그 한강 시내버스와 관련해가지고 여쭤볼게요. 그 감사를 했던 250호 매골비 전 사업자에 대한 매골비 처리 과정하고 있는 진행 상황이고요. 그 주민들이 의미하더라고요. 지금 생계용 용기지 않습니까? 네. 그걸 지금 기업을 못 가잖아요. 그 생계용기가 좀 비싸다고 그걸 상계에서 좀 그 비용에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있느냐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난리가 있는데 논란이 있는데 지금 그 부지가 아마 선 부수했을 거예요. 선매도. 그걸 마치 우리 방침은 그걸 안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는데 데이터 센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일단 감사원에서 저희 그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에 대해서 259억이라는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일단 사업자 관련 당사자들에 초동하라는 그 행정 조치가 있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근데 그 이제 소송 당사자들, 그 손해배상을 당하는 그 당사자들이 대부분 다 당시의 어떤 그 사업자들입니다. 사업자 법인이고 사업이사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하려면 이제 PFB 사업자가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당사자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변경이 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상대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사진들을 다 교체하고 추정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고요. 현재는 전원 교체해가지고 일단 그 절차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어떤 좀 객관성이라든지 지속성을 저희가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그 손해배상 관련된 어떤 법적인 소송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도시관리공사 일반 처리하는 거 이사에서 결의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해당 그 법무법인은 저희가 계약을 했고요. 해당 법무법인에서 일단 소송자 법원에 법원에 서류를 내기한 마지막 저희 이제 잡부 심사 정도 마지막 단계에 있기 때문에 7월 중에 거기에 대한 일단 법원에 일단 소송이 제기가 될 걸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 생계주택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가격보다 좀 많이 높아지신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그 조성원가를 정할 때 단순하게 뭐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 자체를 판매 가격 자체를 조성원가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정한 가격 중에서도 우리 기존의 그 원주민들 안에서 사업 생활하시던 분들을 위한 이주자나 특히나 생계주택 같은 경우는 가격을 되게 더 낮게 또 책정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과정에서도 아마 주민들께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신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그 가격이 저희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현장 가격에 또 디스카운트를 한 가격이기 때문에 일단 좀 협조를 이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259 손해배상 부분하고 좀 상계 처리할 수 있는 사실 전혀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 그건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9 손해배상은 사실 저희가 259를 청구하는 거지. 그걸 사실 저희가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또 법적으로 가봐야 되는 거죠. 그게 또 민사지만은 또 그 민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인을 할 거고 또 그 부인이 이제 맞냐 안 맞냐 부분하고 또 형사에서 배임 여부가 결정이 나야지 배임 여부에 따라서 또 이제 상당히 좀 지난한 시간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도청공사가 일단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 금액들을 좀 상계 처리한다고 힘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데이터 센터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기 지금 김포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라는 게 현재 요즘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김포시의 유치 자체를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김포시에서도 저희가 그 도심이라든지 어떤 주거지를 벗어난 부분과 얼마든지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시장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단지 이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해명이 되어 떠나서 어떤 주민들은 아직 굉장히 불안과 민원들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주거와 같은 도심 지역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사실은 한강 시내폴리스는 산업단지인데 이게 참 산업단지지만 사실 거의 도심의 주택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주변이 비어있지만 저희가 하는 그 도시개발 사업들이 다 완공이 되면 거의 완전 주거지입니다. 주거지기 때문에 현재 시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좀 유치가 힘들다는 의견을 그대로 좀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국토부에서 이제 공고 사항으로서 한 번 더 민원 부분이나 좀 짚어봐라. 라는 시하고 저희 도시공사 쪽에 어떤 그 제안이 있어가지고 시의회 의견도 물어보고 주변에 우리 그 주변 아파트들
주민들 통해서 또 저희 나름대로 또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런 절차를 다 거친 결과 아직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 유치는 반대라는 의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은 시나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그 시내폴리스 일반 산업단지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김포시에 대한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 거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단 주거 지역이나 도심 지역은 좀 아직 힘들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서울예비가 한 400억이 들어간 것 같아요. 서울예비가. 네. 그럼 아마 한 잔에다가 전기 인프라에서는 50억 정도를 낸 것 같더라고요. 예. 만약 이게 안 하게 되면 그 사업자 입장에서 토지를 매매해야 되는데 400억 50억 정도 그 정도에 대한 어떤 솔직이라는 번에서 대안이 있습니까? 만약 안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 땅이 일단은 그 뭐 예를 들어 정식 소유권이 넘어갔던 상황이 아니고 특히 뭐 청약도 아니고 계약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부분으로 일단 선매입에 대한 어떤 그 사업자가 어떤 좀 약간 신뢰적인 부분만 형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돼서 만약에 데이터 센터가 지금 만약에 스마일게이트가라는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못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그 땅에 대해서 일반 매각을 진행을 할 거고요. 현재 저희가 한번 이제 첫 번째 사실 저희가 매각을 나갔을 때 그거를 이제 그 스마일게이트 관련사들이 그 선매입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서 저희가 매각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권리를 저희가 법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매각을 나갈 때 그래도 우선적으로 일단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일단 그 협의를 계속하는과 동시에 매각 절차 계속 밟을 거고요. 만약에 매각이 되게 되면 저희가 매각을 해서 들어온 수익으로 스마일게이트 돈을 갚으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일게이트 땅 못 판다고 저희 손실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난번 시민과에 대해서 시장님은 민선 8기 때는 네. 데이터 센터 일제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민과 대회가 그저께끔 예, 말씀하셨어요. 일일날. 네, 저도 그 자리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민선 8기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마 그거 어떻게 나하고 틀리게 들으셨죠? 뭐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이 더 많이 계실 텐데요. 시장님께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구도시 그 주거단지라든지 도심내는 안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때 이제 주로 이슈가 나왔던 부분에 아마 이제 구례 지역에 지금 데이터 센터가 지금 이슈가 돼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구례 지역은 이미 그 건축허가 이미 났고 착공 신고만 하는 상황이고 제가 인허가적으로 일반적으로 착공 신고를 하게 되면 그냥 당일날 수리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 진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어떤 주민들의 어떤 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다 모색은 해보겠다. 사실 그렇지만 아직은 어떻게 하겠다 약속을 못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건 구례동포 얘기고 예. 김포 전체를 놓고 예. 민선 8기에는 데이터 센터 안 하겠다. 산업단지를 유치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송한데 좀 다르게 들은 것 같은데. 본설에 단언했다. 민선 8기에는 안 하게 단언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본설에는 의미가 약간 저 있는데 공식적인 보도자료 나와서 그렇게 단언했다 표현 썼고 제가 보도자료 못 봤는데 저는 들은 시에서 낸 자료에 예, 아마 죄송합니다. 그럼 좀 한번 저도 확인해 볼 텐데 일단 제가 저희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알게 다 뭐 그런 내용도 좀 들어있는데 네네. 좀 뉘앙스가 애매해요. 구례 같은 근데- 경우는 잠깐만요. 예, 예. 구례 같은 경우는 반경이 상당히 가까워요. 근데 아까 스마트폴리스나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그 전자파에 대한 그 거리가 있겠죠.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증명할 수 모르지만 이 구례동 같은 경우는 재보니까 40에서 30m 공동주택이더라고요. 거기 하나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걸포사하고 그 앞에 사무지구 있죠. 있다 보니 가까운데 과연 그 거리를 물리적으로 사업단지에서 이게 과연 신뢰 맞겠느냐. 왜냐면은 제가 고시를 했거든요. 고시 주민공람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시에서 인근 아파트에 붙인 거죠. 자기에다가. 그러면 그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이 맞느냐. 구례동과 같은 케이스냐. 물론 데이터가 들어오지만 거리상으로 구례동과 같이 똑같은 자세를 줄 수 있느냐. 라는 문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고시했기 때문에 행정수행에 대한 의견도 있거든요. 고시했기 때문에 고시의 주민 의견 수를 받은 건데 그 법제 절차인데 김포시가 인위적으로 주민들한테 붙여가지고 할 거냐를 찬반투표는 건 법제 절차가 아니죠. 그냥 주민 별도의 의견을 수료한 거죠. 말씀대로 처음에 일단 데이터 센터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일단 허가 났던 게 맞고요. 근데 그 후에 일단 그것도 그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변경된 최근의 변경안으로는 데이터 센터가 불우하게 용도가 딱 인허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그런 그 이제 변경이 적당했냐 안 했냐를 별도로 하고 일단 현재로서는 일단 인허가 사항으로는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지 못하게 명확하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려면 다시 또 변경해야 됩니다.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현재고요. 예를 들어 지금 데이터 센터가 들어올 수 있는 인허가 상황에서 지금 김포시나 도시공사가 민원들을 어떤 그 이유로 해가지고 제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현재는 일단 정확하게 인허가 상으로 데이터 센터가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만약 하려면 다시 변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겸사 말씀드린 게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항공산단이라든지 뭐 대고 재생환경단지라 이런 산업단지 쪽으로 데이터 센터 간다면 아마 시도 공사가 얼마든지 그 유치 의사가 있습니다. 그 계획 변경이 그 데이터 센터 부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됐다는 건가요? 현재는 데이터 센터 그 산업단지 부지 안에 이제 그 유치가 적합한 시설들, 유치가 안 되는 시설들이 허용 용도가 있습니다. 예, 그 허용 용도 안에 데이터 센터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 이미 인허가 변경이 돼 있습니다. 작년 5월에 5월에 인허가 변경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로 용도로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동주택이 총 세대수 몇 세대로 확정이 돼 있죠? 한강시내 예. 지금 확정은 안 돼 있고요. 공동주택 아파트 부지는 한 1000세대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1000세대? 예. 울진일보의 박성욱 기자입니다. 네. 지금 추진 현황에 보면 지난 4월달, 5월달에 이제 분양을 했다고 하는데 분양 정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산업단지, 복합시설 용지. 시내폴리스 부분에 저희가 일단은 그 크게 이제 산업단지랑 관련된 산업시설이나 복합시설 그리고 주거시설, 그다음에 뭐 주상복합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 공동주택하고 주상복합 부분은 저희가 사업자들이 직접 시행을 하려고 인허가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별도로 외부에 분양을 하지 않겠지만 저희가 이미 분양이 된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그 산업시설 부지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스마일게이트랑 협성이라는 곳이 상당 부분을 거의 다 선매입 비슷한 형태로 일단 들어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좀 비어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단 그 매각을 못한 상황이 있고요. 현재는 한 28% 정도 일단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8%라는 게 굉장히 저조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산업단지라는 게 지금 아직 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단계고요. 아직 단지가 하나 조성이 되려면 한 3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처럼 제가 분양하자마자 반 파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28%라는 부분도 사실 저희가 그렇게 뭐 저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더 좀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분양을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지금 사회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그 시공 단가라든지 조성 단가가 지금 계속해서 뭐 은행이자 상승되고 있는데 결국은 산업단지를 하면 그 수요가 있는 그 사업체가 진입해서 분양을 희망할 텐데 분양 단가가 계속해서 높아진다 그러면 결국은 분양하기가 앞으로 더 용이하지 않다는 그 문제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다. 분양 단가라고 하는 그 이제 매입 가격이 매출 가격이 되고 매각 가격이 있었거든요. 그 가격은 저희가 임의로 올리고 내리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시하고 이제 처분인가를 받을 때 기존의 조상원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감안해서 일단 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는 걱정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만약 안 팔리면 매각이 좀 힘들어지면 아마 이제 사업자들이랑 시랑 협의해서 좀 전략적으로 좀 뭐 할인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건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분양가가 더 올라갈 일은 없을 거고요. 단지 이제 여기 사업에 들어갔던 사업자들이 굉장히 이제 그 사업성이 떨어져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건 지금도 사실이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시내폴리스 같은 경우는 사업이 오래 갔잖아요. 오래 가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제 금융비용들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사업자들이 좀그 전체 또 그 산업단지 기반 시설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일 겁니다. 분명히 되게 풀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체 그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KCC가 일단 책임주공에 대한 보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단지 조성되는 데까지 문제없이 갑니다. 하고 단지 그 땅들을 빨리빨리 팔아서 이제 금융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맞춰가야 되는 거고요. 땅이 안 팔린다고 해서 저희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금리가 올라가고 공사비가 올라간다고 해서 분양가도 올라가는 건 사실 힘들고요. 만약에 저희가 진짜로 매각이 늦어지면 오히려 저희가 일단 캐시플로우를 위해서 할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직 검토 단계는 아닙니다. 혹시나 공사가 부담할 부분은 없다 손치더라도 결국 이제 이거 사업자가 여기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소실이 난다 그러면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저희도 잘 유의해서 하고요.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일단 또 전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인하대학교 김포 메디컬 센터 조성 관련해서 그 이제 그 민간 사업자하고 시는 그 무상 이제 그 토지 수용, 토지 무상 제공, 그다음에 100억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수개월째 답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 인하대학교가 그냥 이것만 가지고
뭐 수용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실 건지 아니면은 뭐 계획 수정 변경을 해서 지난번에 1월 달인가 그때 그 전반기에 할 때 다른 대학교도 많이 넘보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 수정 변경을 해서 타 대학하고의 계약을 체결해서 이거를 진행시키실 건지 계속 그냥 뭐 인하대학교 눈치만 보고 계속 뭐 기다리실 건지 좀 말씀해주세요. 저기 일단 그 인하대학교 부지는 이제 다들 내용들을 다 기본적인 내용 파악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은 저기 인하대뿐만 아니라 어떤 대학이든 간에 와서 저희가 종합대학병원에 들어와서 시민들한테 일단 생활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게 김포시도 그렇고 저희 도시공사도 도시관리공사도 그렇고 본사업에서도 굉장히 어머니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은 인하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일단 대학병원 공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단 인하대하고 저희가 MOU 체결 위해 서로가 의견을 많이 이제 계속 가지고 일단 서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서 일단 인하대에서는 1,600억이라는 1,600억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은 1,600억을 일단은 그 지원을 조건으로 하는 어떤 공사비를 가지고 들어오겠다는 걸 지난 12월에 인하대 이사회로 통과를 시켰고요. 그래서 저희는 1,600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도 없고 그건 저희는 그게 조건부 그게 동의할 수 없다 해서 되는 상황이고 현재는 저희가 분명하게 인하대 어떤 그 추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고 지난번 우리 4월에 그 김포시의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일단 1,600억의 그 지원이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인하대가 어떤 원래 그 내용대로 일단 공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장을 한번 요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얼마 또 했고요. 그런데 현재는 인하대는 아마 그 이상의 어떤 그 내부적인 결정은 아직 공식적인 결정은 없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일단은 이 부지가 만약에 저희 사업 준공 때까지 사업 준공 6개월 전까지 일단 그 대학 용지로 일단 그 확정이 돼서 진행이 못 가게 되면 김포시에 기부 체납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말씀대로 마냥 또 인하대만 기다리면서 3년 4년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시점이 되면 분명히 저희도 일단은 어떤 마무리를 하고 다른 방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풍무역 세금 개발 사업은 지금 아까 우리 전략사업실장께서 보고하셨듯이 저희가 일단은 그 8월에 이제 그 수용 관련돼 가지고 저희 재결을 받고 일단 하면 한 10월달 정도부터는 나름대로 일단 명도 관련된 그 일정 정리를 하고 토목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토목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일부 지역에서 이제 아파트들을 분양하고 이제 토목공사 들어갈 거예요. 그 현장이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일단 명도가 다 끝나고 토목공사 같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저희도 다른 방안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제 일부에서 그냥 저희하고 어떤 대화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문의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문의라는 게 이제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끝까지 결론을 내실지 안 내실지 모르겠지만은 가끔 이제 저희 인하대병원 부지에 대해서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사실은 아직은 인하대하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일관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염두에 두신 대로 저희도 아마 저희가 그 전체 그 주민들 명도가 다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공이 들어가면 저희도 일단 인하대하고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확인해가지고 아마 저희도 그때는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경기신보신문의 장상욱입니다. AI 산업이 앞으로 미래 산업이고 꼭 필요한 게 데이터 센터거든요. 그럼 아까 지금 한강 시내폴리스에 데이터 센터가 약 무산됐다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시장도 주거지가 아니면 유치하겠다. 그럼 어디 있는 장소가 가장 지금 6개 지구 중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저희 6개 지구는 대부분 다 도시개발사로 주거시설들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6개 지구 사업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들어갈 일단 여기 현재 6개 지구 사업 중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들어갈 상황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저희가 이번 지금 학원 5단지라든지 지금 대구 환경재생단지라든지 추가로 지금 산업단지들이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요. 굳이 우리 6개 지금 도시개발 사업도 다 주거들을 공급하는 어떤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개발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힘든 상황입니다. 예, 특정수 하나 손정문인데요. 저기 시내폴리스 관련하고 대기업 유치 관련해서 지금 도시공사 측에서는 어떠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 무슨 유치? 대기업이요. 대기업. 대기업 유치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나 뭐 그런 게 들려올 수 있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좀 궁금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시에서 분양률이 아까 50%라고 저는 취재를 해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28%라고 그랬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건지. 아마 그 차이는 저희가 그 공동주택 분양하고 주상복합 분양 그리고 저쪽에 넘어 있는 한 10,000평 되는 그 한강 지역에 있는 빨간 쪽의 그 숙박시설 부지입니다. 이 세 개 부지는 사실은 저희가 외국 매각으로 할 계획을 자체적으로 좀 소화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하냐 안 하냐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거 빼고 나면 빼고 제외했을 때 나머지 부분 한 28%고 전체를 포함하면 50%될 것 같습니다. 그 대기업 유치 관련. 대기업 유치 관련돼서는 지금 시네폴리스 단지만으로는 저희가 아직은 대기업을 정확하게 유치하겠다는 건 없고요. 저희가 일단은 시하고 협의하면서 시네폴리스뿐만 아니라 김포 일부 부지에 대기업의 R&D 단지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님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일단은 아직 결정된 사항들은 아니지만 많이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 당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지 소유자 협의가 어떻게 정리가 어느 정도 많이 시내폴리스요? 시내폴리스에는 지금 대부분의 이제 그 지주분들하고 다 협의가 끝났고 그 국유지를 원래 가지고 계시던 이제 원주민들 부분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원주민들 그 안에 계신 분들 조금 더 피해가 적은 상황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맞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단계고요. 그 부분들의 내용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그 땅을 점유해서 사용하시며 생활을 해오시게 되면 그에 대한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 국유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그 사용료를 내지 못하시고 해가지고 과태료가 굉장히 큰 금액이 붙어 있습니다. 큰 금액이 붙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그 보상으로는 그분들이 사실은 나가서 생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한 당사자분한테 보상 금액으로 저희가 2억을 드리면 본인들이 캠프에 잡혀있는 과태료는 3억, 4억, 10억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드리는 금액으로 가서 다시 자기 생활이 힘드시기 때문에 그분들 굉장히 안타까운 사정은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일단은 그 두 가지 부분을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최대한 그분들이 요청하는 금액에 가깝게 맞추려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그 부분은 아마 저희 여기 나와 있는 저기 공동주택하고 주상복합 아파트 부지 그 사업에 대부분 다 거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 부분들하고 정리가 돼야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갈 수가 있습니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주민분들의 민원분들하고 저희가 합의하는 부분은 여기 말씀드린 사업 스케줄을 보게 되면은 금년 한 10월, 11월 전에는 합의를 해서 합의가 됐든 협의가 됐든 나름대로 정리를 다 할 예정입니다. 두 분들이 아마 요청하는 금액은 큰 차이 없이 저희가 일단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김구의 신규이자라고 하고요. 다들 지금 개발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해서 다른 질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상대성이나 오남을 가지고 저기까지 한다는 말씀을 들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요즘 개발사업 다시 좀 준비가 진행되면서 아마 시설관리 파트 쪽에서는 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런 거에 대한 혹시나 입장이나 보관이 있으신데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이덕재 노조위원장이 A공 상하센터 공원이나 홍진노조관 공사에서 인수하는 이런 방안을 말씀하셨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시정 인수위원회가 할 때 아마 그런 보고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거를 토대로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혹시 그 A공 상하센터 공원이나 이런 거를 도시관리공사가 다시 가져온다거나 이런 혹시 추진되고 있는 게 있나요? 첫 번째 일단 저희가 오늘 우리 그 언론인분들 모시고 도시개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관리공사가 또 시설관리본부는 그냥 흔히 말하는 좀 소홀히 하고 개발공사만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첫 번째 질문 주제가 그것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저희도 저도 일단은 그 두 사업본부를 가지고 전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포 시민들한테 부여받은 임무인데 개발 사업은 진짜 시간이 모자라면 주말을 이용하고 밤을 이용해서 메꾸는 거지 절대 시설관리본부에 투자할 시간이나 여력을 절대 개발본부로 갖고 와서 쓰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우리 직원들도 아마 제가 일부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들의 직원들은
저희 경영진들도 일단 그 시설 관리 공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직원들하고 많이 소통을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앞으로 좀 더 유념을 해서 균형을 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덕재 위원장께서 아마 그때 그 노조위원장 그 취임식에서 아마 우리 통진도서관 아마 그 반납했던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노조위원장님 부분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그 시설관리본부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일단 위수탁 받아서 일단 그 시설의 그 규모나 개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일단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 노조위원장으로 충분히 제가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거기서 말씀하셨던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하던 게 시로 넘어가서 또 문제점이 더 생겼다, 시민들 불편이 더 생겼다 이런 부분은 사실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뭐 어느 쪽이 옳다는 것보다는 노조위원장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사실 시가 운영하면서 운영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서로가 이견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그 A공이라든지 뭐 아트센터라든지 하고 저희 그 시장님의 그 공약 쪽에 보면 일부 시설들은 이제 시설 쪽은 저희 그 관리공사를 넘기고 그게 어떤 소프트한 부분, 운영 부분에 이제 문화재단이 가져가는구나 아마 공약 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서도 아마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요. 아마 공약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게 이제 저희 도시관리공사하고 어떤 그 문화재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뭐 체육회라든지 도시관리공사라든지 문화재단이 해당되는 뭐 전체적으로 보고 아마 뭐 계획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낮은 감정주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최근에 이제 민간사업자가 관련했는데 공사 세면사례가 있더라고요. 추가적으로 보니까 낮은 감정주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 진행당하고 있습니다. 낮은 감정뿐만 아니라 장기 감정까지 포함해서 공공개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낮은 감정지구랑 장기 감정까지 포함해서. 장기 감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해 듣기로는 아마 시에 일단은 그 민간 사업을 제안하셨고 아마 시에서 결국 철회해서 가지고 나가신 분을 일단 알고 마지막 결론은 일단 자진 철회해서 가져가신 분을 근데 불수용하겠다 보니까 그거는 취하해간 거죠.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사업자들이 가지고 나가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낮은 감정, 단기 감정뿐만이 아니라 전체 일단 그 민선 8기에 들어와 있는 사업들, 전체 공약 사업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김포시 어떤 거점 사업들, 뭐 남부 쪽이든 북부 쪽이든 주거지이든 관광이든 산업이든 간에 전체를 놓고 저희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감정을 한다, 장기 감정 한다, 안 한다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놓고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검토란 말이 애매해요. 검토란 말이 뭔 말이에요? 하겠다는 건지. 그건 아직 지금 검토 말 그대로 검토입니다. 그러면 할만하다 하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 할만하다는 게 저희가 할만하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 전문 용역사들을 선정을 해서 전문 용역사들이 전부 다 일단은 그 검토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거나 결정하는 거고요. 그거를 뭐 하니까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는 부분보다는 저희가 전체를 놓고 지금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있어서 어떤 건 할 거고요, 어떤 건 안 할 거고요. 그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낮은 감정, 장기 감정뿐만이 아니고요. 전체 지금 김포에 저희가 북부 관광부터 해가지고 산업단위에서 전체를 다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봐서 저희가 가서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진짜로 시민들을 위해서 공공개를 할 수 있고 주거를 안정을 할 수 있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거는 민간보다 공공이 들어가면 맞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하는 거고요. 공공이 하는 것보다 민간이 낫다 싶으면 민간이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다. 외래경제 정기혁 기자입니다. 최근에 김기나 의원이 사장님 개인정보보호로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고 대응을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 김기나 의원님이 김포시 시의회 의원님이시고 저는 또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인데 일단 두 사람 간에 일단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게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는 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는 김기남 의원님께서 일단은 고소인이시고요. 저는 또 피고소인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가서 사실대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김기남 의원님께서 고소를 하시는 입장이니까 어떤 생각에서 고소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저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경찰에서 저를 일단은 요청이 오면 소명을 하고 저는 우선적으로 제가 피고소인이니까 법적 판단을 받을 거고요.
법적 판단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대응할까는 저도 사실 그때 다시 아마 결론을 내려야지 잘 생각을 하고 있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뭐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 드리기 좀 힘들지만 두 가지 정도의 일단은 저는 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김기남 의원님께서 일단은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풍무역세권 개발 주식회사의 PFB 풍무역세권 개발 주식회사의 AMC가 있습니다. AMC라고 이제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MC의 랑 PM 계약을 맺은 그 회사가 있는데 저희 행정사무조사에서 AMC 회사의 직원들에 대해서 이력서라든지 신상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AMC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김기남 의원님께서는 본인이 또 명함을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셨고 AMC에 근무했던 게 아니라 AMC 명함을 가지고는 다니셨지만 AMC PM사에서 소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김기남 의원님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명함도 가지고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AMC에 김기남 의원이 당연히 속해 있는 걸 알았고 그 대신 시의회에서 요청하신 대로 저희 AMC에다가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김기남 의원님은 이제 본인은 거기 소속이 아니라 PM사 소속인데 왜 나를 포함해서 요청했냐 그게 대해서 이제 좀 개인적으로 서운하셨는지 저는 고소를 하게 된 거고요. 김기남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본인 자료를 저희가 취합을 했다. 제가 이제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본인의 정보를 수집한 자로 고소했습니다. 저희 수집한 적이 없습니다. 김기남 의원님이 거기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수집을 못했고요. 이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 피고소인을 지정하는 부분도 사실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공사가 시의회 요청에 의해서 민간 사업자들 AMC한테 자료 요청하는 부분을 부정부당한 방법, 그 다음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제3자에게 영리를 위해서 부당한 목적에서 제출하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저는 두 가지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은 수집한 적이 없는 사람을 수집했다고 잘못 지정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시의회 요청을 받아서 공사가 민간 사업자의 자료 요청한 행위 자체를 부당한 행동, 부당한 목적, 영리를 위한 목적, 저희가 무슨 영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제3자에게 제출한다고 지정을 하고 고소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가서 경찰에 소명을 할 거고요. 그 부분에서 일단 법적 판단이 나면 제가 문제가 생기면 저는 당연히 책임을 질 거고 제가 문제가 안 생기면 그 결과에 따라서도 나름대로 추후 대책을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는 내용을 떠나서 우선적으로 일단은 시민들하고 직원들한테 소통하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는 추후 대책이라는 거는 무고라든지 그런 소송을 고소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경찰이 경기 연락이 오면 가서 저는 일단은 당연히 가서 일단은 조사를 받아야 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일 자체가 어찌됐든 간에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굉장히 좀 불편하고 보기 좀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뒷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이 개인의 신상을 의회나 이런 데서 요구한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하는 게 바람직한 행위라고 보십니까? 공공기관 다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거고요.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거고 저희도 사실은 이제 민간 기업을 할 때는 그 취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이건 일반 상임위가 아니라 나는 이제 특별한 어떤 지정에 대한 어떤 조사건이다. 설명해서 민간인이 충분히 이해하셔서 동의를 하시면 주는 거고요. 저희도 안 주시겠다는 건 절대 하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동일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도 요청을 하실 예정입니다. 만약에 시의회가 요청을 하면 저희가 요청까지는 할 겁니다. 요청까지는 하는데 민간인들이 사실 안 내놓으면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말씀 주신 김에 제가 좀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또 김포시의회에서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자료를 내놓지 않아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가사하기 힘들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도시관리공사장 취임한 후에 첫 번째 자료 협조 충분히 하겠다. 필요한 시의회가 다 설명드리겠다. 그래서 저희가 웬만한 건에 대해서 조그만 건도 사실 의회를 벗어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고 조치를 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단지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저희 사업자에 대한 AMC들하고의 계약서들입니다.
계약서들을 전부 다 제출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 기업들하고 제약사에는 분명히 모든 계약서에 보면 비밀 유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날인자들 간에 전원이 동의를 하지 않고 그 계약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는 걸 전부 다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는 민간에 요청하는 그분들이 거절을 하면 저희가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도시관리공사가 자료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 질문 주신 분에 마찬가지로 CEO님들이 사실 무리한 요구입니다. 민간 사업자들과 경영상의 비밀이라는 그 계약서를 시의회에서 계속 요청을 하시고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은 모르겠지만은 계약서 전체를 다 시의회에 제출하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저희 도시관리공사는 시의회 요청을 받았으니까 의견을 물어보겠지만 그쪽에서 동의를 안 하면은 하나도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자료 제출 협조를 안 한다. 이거는 사실은 저도 뭐 짧지 않은 시간을 직간접적으로 국회도 경험을 했지만은 그러면 계약서를 다 내라는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요청하지만 이렇게 사업자들에 대해서 또 민간 사업자들하고 비밀 유지 준수 의무가 되어 있는 것을 다 제출해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제출할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사업자에 투자자가 9명이면 9명이 날인을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9명을 관리하고 있는 AMC에 연락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협조를 해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한번 동의를 구해주세요. 한번 가면 이 AMC는 9개 사업자들에서 전부 다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 9개 사업자들은 바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회사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민간 사업자들의 그런 영업 행위에 대한 비밀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한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자체 행위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보시냐고 여쭤보는 건데. 네,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그러한 사항이 불법 사항일 수도 있고 위험한 사항이라고 요청을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저희가 예외적으로 저희가 행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한 거고요. 저희도 당연히 일단 민간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접근할 이유도 없고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조심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고촌 복합지구하고 전호지구 좀 여쭤볼게요. 예. 참 이거 아쉬운데 전호지구 같은 경우는 그 집이 타시금 물량까지 끌어다가 보완하고 해서 집이 용량 채우고 그랬거든요 전에. 이게 이제 참 이게 불승인 이 참 아쉬운데 이 기각 사유하고 불승인하고 기각 사고 전호지구 그다음에 고촌지구 보완해달라는 거 그것 좀 두 가지 보완하고 기각 사유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 고촌지구 같은 경우에 내년 6월까지 1년도 안 남았는데 이거 물량 확보할 수 있겠어요? 우선 그것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고촌지구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촌지구는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또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일단은 또 받아야 되는데 그 결정권은 제 김포시에 있지 않고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 공간 전략과에서 하고 있는데 김포시는 저희가 인허가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은 그 민간 사업자들은 한 사업자입니다. 공동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사업을 성사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일단은 또 지비를 해제를 물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서 경기도에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사업장에 1지구, 2지구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저렇게 떨어지는 부지가 한 사업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처음에 경기도에서 이 두 사업을 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인데 꼭 같이 가야 되냐, 따로 가도 되느냐, 이렇게 떨어지는 사업장에 같이 가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업자한테 의견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또 시합을 협의하면서 이제 답을 보완적으로 좀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김포시나 저희 그 도시관리공사 입장에서는 저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 저희 모든 사업이 그래서 이제 공공기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해서 만약에 두 개 사업을 다 못하고 경기도에서만 하나만 하라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공공기업 부분은 어떻게 하겠냐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업 부분하고 저렇게 떨어진 사업지를 두 개 가는 부분이 문제가 없느냐 부분 가지고 있어서 경기도하고 일단 보완 협의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아마 뭐 다음 달 정도 아마 보완서를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 경기도에 또 저희 내용을 또 올릴 상황이고 지금 경기도가 봐서 거기 이해가 충분해서 거기서 바로 결론을 낼지 아니면 또 보완적으로 넘어오시면 또 경기도에 대응을 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고촌지구는 그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제 경기도랑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말씀대로 저 사업은 지금 그 2025년 6월까지 지구지형을 받아야 되는 지금 빡빡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래도 현재는 저희 김포시 상황이 경기도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풀어서 넘어오면 김포시가 이제 많은 또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그린벨트도 해제를 해야 되고 도시관리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런 일정들이 그 이제 염려해 주신 대로 내년 6월까지 빡빡한 건 현실입니다. 그 부분 이제 치러 돌아오면 그때 사이 저희 최선을 다해가지고 맞춰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현재는 일단 경기도에서 이제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염려하시는 대로 사실이고요. 그 대신 저희도 최선을 다할 텐데 그거는 이제 그 단계라는 게 워낙 뭐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아마 단계가 남아있는 건 사실인데서 현재 그 정도 상태에서 고촌지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 전원지구는 말씀대로 이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집기로 해가지고 다시 저 부지에 그 임대주택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의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작년에 일단 그 이제 불승이나 재당 불승 작년 최종적으로 일단 그 기간을 불수용을 했습니다. 기본 제일 큰 이유는 일단 저 부지가 아직은 주거지로서 적합하지 않다.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서 주거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일단은 그 여러 가지 또 이유도 있었지만 제일 큰 이유가 그였습니다. 그였고 저기 원래 위에 이렇게 크게 있는 대삼지라고 적힌 그 라인 자체가 원래 사업지였고요. 그리고 그 밑에 좀 추가로 되는 부분은 없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거지로서 모든 주거 격리돼 있고 좀 연결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 저희 민간 사업자들하고 저희 사업자가 저 밑에로 추가를 하면서 밑에 주거지를 연결시킨 겁니다. 연결시켜서 하나 더 늘어났던 게 마지막 그 시기에 올라간 그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단 주거지는 곤란하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사실은 저기 공급촉진지구 제안을 불수용했습니다. 불수용해가지고 일단 경기도랑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절차를 다 거치는데 일단 또 기각이 됐고요. 지금 법원으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장님께서 그 공사가 김포시 전체의 그 공공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시중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려던 사업들을 김포시가 인허가를 진행 빨리 안 해줘서 어쨌든 자 지금 결합되고 있다. 사업 진행이 안 된다고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민간이 김포 도시공사에서는 결국은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 어려운 개발하기 어려운 부분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시기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이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을 진행되지 않고 그 진행 획득을 이어받아서 공사가 사업을 진행한다 하면 그 민간 사업자들 앞으로 향후에 김포에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사업하기가 힘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공사 입장을 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공사가 들어가서 공공사업으로 진행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대로 이제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하나의 방법적으로 일단 그 수용이라는 그게 뭐 수용이라는 말이 굉장히 나쁠 수도 있겠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수용이라는 절차가 있어가지고 하는 또 민간 사업자들도 상당히 저희랑 사업을 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도시공사가 들어갔을 때는 그 민간 사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을 최대한 저희 김포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공공기업 돌릴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들 돈을 일을 해가지고 뭐 100억이든 1000억이든 벌어가는 경우를 저희가 가서 해서 만약에 그 부분을 다시 공공기업으로 돌려가지고 또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다면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민간 사업자들이 가지고 온 그림을 떠나서 저희는 아마 검토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봐서 A, B, C 지역이 따로따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되는 경우에 따라서 전체를 봐가지고 김포 시민들한테 어떤 시설이 여기 필요하고 어떤 공공기업가 가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봐서 분명히 민간 사업자들이 여기서 개별적으로 아파트를 짓고 주거시설을 짓고 비즈니스적으로 돈을 벌어 나가는 부분 끝이지 않고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공기업을 할 수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치게 돌려줄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야 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차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민간 사업들은 뭐 사업이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이 맞는 거고요. 그분들은 본인들의 수익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 그것보다는 얼마나 이 사업을 통해서 균형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나는 수익들을 시민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느냐 부분이 저희 목표고요.
저희가 들어가는 거랑 민간 사업자가 들어가는 거랑 그게 전혀 변동이 없다. 그럼 저희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2년 전에 시장부터 논란이 많이 되었지만 감정사 같은 경우에도 민간이 중개하는 거를 공무에서 뺏어간다. 이런 논란이 많았거든요. 대장 노이 어떤 말이었죠. 이 사장님이 하신 말씀은 어떠한 면에서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는 위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짜 어느 사업체들이든 민간이 준비 안 하는 곳이 가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 사업을 뺏어간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 다 일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는 뭐 먼저 시작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 뺏어간다는 말씀 당연히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는 뺏어가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민간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개발 수익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걸 대체해서 저희가 더 균형적으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의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뺏어가는 게 아니라요. 김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봐서 분명히 저희가 하는 부분이 더 수익이다, 더 좋은 부분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했을 때 저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뺏고 안 뺏고 문제는 절대 다릅니다.